이 머리중심이나 장중심 아가들은 이렇게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 와서 울 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엄마 설거지 하는구나 하고 엄마 옆에 와서 놀아요. 혹은 아니면 자기 할 일을 아예 해버리던가. 이렇게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부분이 이 애정이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마는 아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 아기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앞뒤 대중 없이 울 때가 있어요. 엄청 당황스러워요. 왜 울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상황을 잠시 살펴보세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때도 울어요. 저희 막내가 놀이터에서 형이랑 이제 막 놀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다른 형아들이랑 노니까 느닷없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럴 때 누나였으면 금세 눈치를 채고 아 누나랑 놀고 싶었어? 하면서 달래주고 같이 놀아주면 금세 기분이 풀렸을 텐데 형은 얄짤없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막 계속 노니까 아주 구슬프게 엄청 울더라고요. 또 베란다에서 혼자 자전거를 잘 타고 놀다가 갑자기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저희 아기가 그때 이제 16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친 줄 알고 베란다로 막 잽싸게 뛰어가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쳐다봤더니 눈이 마주치니까 씩 웃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대로 놀면서 가짜로 울은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는데 엄마가 안 보여 라고 울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막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없었네? 하고 놀라서 운 거예요. 가슴형 아기들은 자기가 울면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울음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유형 아기들도 가짜로 울 때가 있지만 가슴 중심의 아기들은 울 상황이 아닌데도 울 때가 많아요. 정말 가끔은 속아주시되 가끔은 너 왜 가짜로 울어? 진짜가 아닌데?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어색하게 들켰네? 라는 마음으로 웃을지도 몰라요. 장형 아기의 울음에는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도 서운할 때도 분노를 쏟아내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저희 둘째 아들을 낳고 병원에서 집에 데려왔던 첫날 새벽에 저희 가족들은 정말 놀랐어요.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어찌나 그 소리가 크고 우렁차던지 새벽에 그 첫 수유 시간에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데 온 가족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요. 저희 신랑이 첫 아이 키울 때는 새벽에 아무리 울어도 자기는 못 들었다면서 밤새 잠을 잘 자던 사람인데 장중심의 아들 울음소리에는 진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첫 아이는 100일 때까지도 울음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약간 칭얼칭얼 옹알옹알 하는 정도? 그래서 신생아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보니 신생아 때부터 아주 크고 우렁차게 우는 아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일단 가슴형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흐느끼도록 구슬프게 애절하게 운다면 장중심의 울음소리에는 분노가 담겨있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아주 우렁차고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옵니다. 온몸으로 나의 화를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배가 고프니까요. 장중심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생존이 걸려있으니까요.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다이어트 하는 거 누구나 다 힘들죠. 하지만 장중심의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나의 본능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니까요. 어른이 들수록 장중심의 사람들은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정도인데 아무리 빼놔도 금세 요요가 오기도 쉬워요. 식욕을 참는다는 건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니까요. 저희 아들은 이제 모유를 먹일 때는 3시간마다, 분유를 먹였을 때는 4시간마다 아주 우렁차게 울어버리더라고요. 첫 아이 때는 모유를 먹일 때도 4시간으로 맞춰놨고 아이도 그걸 아주 잘 지켰어요. 허기진다던가 성장기라서 먹는 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날은 조금 더 일찍 먹이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 먹는 시간을 잘 지켰고 먹는 시간이 돼서 너무 배고파 밥 주세요 라기보다는 엄마가 줘서 먹는다 이런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리형이다 보니까 규칙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장중심의 아드님은 규칙 따위 상관없죠. 내가 곧 규칙이고 내가 곧 법인 사람이니까요. 내가 우는 시간이 밥 시간이고 내가 자는 시간이 취침 시간인 겁니다. 마치 내가 아이를 키운다기보다는 아이의 시간에 엄마인 내가 맞춰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삶을 아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장중심의 사람들의 키워드는 통제입니다. 나의 삶도 내 주변의 삶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해요. 그게 옳고 맞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생존의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들이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아가야 잘 잤어 하고 인사도 하고 막 뽀뽀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이제 통풍도 좀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수유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잘 자고 일어난 아기와의 인사, 교감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첫 아이 때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천천히 아기와 함께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를 키울 때는 그런 여유로운 아름다운 인사 따위 전혀 없었어요. 눈 뜨자마자 막 미친 듯이 울어버리니까 아가야 잘 잤어 이게 아니라 으앙 하자마자 먹이는 겁니다. 울어서 먹이고 나면 앉아가지고 트름 딱 하고 저를 밀어내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새벽 시간이면 저를 밀어내면서 누워요. 나 이제 잘 거야 비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돌쟁이 아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100일 좀 지나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직 트름도 안 시켰는데 비키라는 겁니다. 나 좀 자야 된다고.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억지로 껴안고 막 트름을 막 시키고 부지런히 눕힙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바지도 입혀주고 하면 뒤척뒤척이다가 잠이 드는 거죠. 새벽에 처음 저를 밀어냈을 때 어찌나 웃기던지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엄마 보고 비키라는 거야? 나 완전 무슨 시녀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주 헛헛하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분유를 갈아탔을 때는 이 분유 타는 시간을 아이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다 순한데 이 분유를 타는 그 시간 내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낮에는 상관없는데 새벽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고 누나는 다음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잠을 푹 자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막 급하게 분유를 타다가 분유를 쏟고 막 혼자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자기 전에 새벽에 먹일 분유를 미리 소분해서 작은 통에 넣어두고 분유물도 미리 끓여서 식혀놨어요. 원래는 새벽에 먹일 때 살짝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먹여야 되는데 분유 타는 내내 성화니까 이 물 온도 높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먹였어요. 또 다행히도 온도에 민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먹으면 엄청 빨리 빨아들여요. 속도도 진짜 빠르고 양도 가장 저희 아이 셋 중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기들이 아직 어리고 말을 잘 못하니까 배고플 때 졸릴 때 화날 때 슬플 때도 짜증이나 서운함도 다 울면서 표현하죠. 어떻게 중심별로 이게 소리가 다르다는 걸까? 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격에서 나오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 기본적인 감정은 중심별로 이게 너무나도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기들은 아직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무의식에 가까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중심, 장 중심, 가슴 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막내 아들 돌 촬영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당연히 첫째 저희 딸 아이입니다. 스튜디오도 낯설고 앞에서 웃겨주시는 그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아이들을 웃게 해주시는 이모님이 있거든요. 이모님이 웃겨주시는 대로 웃고 싶지 않아 하는 저희 딸아이의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죠. 굉장히 웃긴데 참고 있는 표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함부로 쉽게 웃어주지 않겠어.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봤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둘째 아들은 장난기가 많아요. 근데 이 장중심은 장난기가 많다, 호기심이 많다 이런 표현은 너무 약하고 진짜 사고뭉치다. 쟤 오늘 좀 일 좀 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대외적으로 나 멋진 형아야.
난 좀 늠름한 남자야.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동생을 갑자기 막 사랑스럽게 껴안으면서 깨르르 깨르르 단순해가지고 또 웃겨주는 대로 잘 웃어요. 그래서 깨르르 깨르르 웃으면서 동생을 아주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안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외적인 행동입니다. 집에서도 칭찬받고 싶을 때 가끔 하고요.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어른을 봤을 때 아니면 친밀한 어른들을 봤을 때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이거 사진 촬영 잘하면 아빠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미리 언지를 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맛있는 거? 좋아. 그럼 재밌게 촬영해야지. 이런 약간 스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남 앞에 보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내빼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가운데 약간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애기 보시죠? 멍한 눈빛. 자기의 감정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약간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곱상하고 동글동글하고 순한 느낌, 사람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이미지를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해지실까요? 이 머리 중심인 저희 딸은 조금 크니까 울 일이 있을 때 조금씩 울음을 삼키면서 울더라고요. 그래 울고 나서 엉엉 울면서 다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삐져있는 시간이 어릴 때부터 더 길어졌어요. 근데 어릴 때는 엉엉 울어도 울음이 그쳤을 때 확실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삐져 있었거든요. 그 어릴 때는 불안할 때도 울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순간에 눈물을 막 참으면서 노력하면서 뭔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요. 내가 안전하지 않은 순간에 표출되는 그 불안을 머리로서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고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다 하지 않는 전형적인 머리형의 모습을 더 띠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중심인 저희 아들은 울 때 언제나 분노가 동반돼요. 다쳤을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모든 감정을 분노로 표현해요. 장중심은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좌절된 분노가 있거든요. 정말 평온하게 잘 놀고 있었는데 화가 난 그 순간에는 피치가 0에서 갑자기 500까지 뛰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울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분노에 더 집중된 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화가 잘 식지 않고요. 그 화를 누그러뜨릴 때 어떠한 다른 일이 생기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 화나 분노에 비해서 금방 확 바뀌어서 또 다른 일에 집중을 잘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을 먹는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금세 잘 바뀌어요. 절대로 화가 식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잘 바뀌는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가슴 중심의 아들은 잘 울고 금방 그쳐요. 무의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금방 감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 일이 많죠. 근데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스킨십에 약하기 때문에 안아주기만 해도 금방 그치게 되는 거예요. 애정과 사랑이 주어지면 슬픔을 잠시 또 그 안으로 무마시킬 수 있거든요. 별일 아닌 걸로 막 울다가 양육자가 안아주는 순간 울음을 그치면서 잠시 승리하는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했다. 엄마가 나를 안아줬다. 오늘은 3가지 중심별로 울음소리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하는 설명들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 3가지 중심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뵐게요.